이 태아보험으로 가장 유명한 4군데 회사 제가 전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보장들을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 태아보험에서 필수 특약으로 불리는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 이 태아 특약들처럼 정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 회사의 장단점과 최종적으로 어떤 회사가 가장 유리한지까지 제가 총 정리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비교해 드릴 보장은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이 상해와 질병의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 규모, 인실과 상관없이 질병으로 입원 시 모두 보장이 되는 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입원 일당의 경우에는 A사와 B사가 7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이 C사와 D사는 5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 종합병원 1인실과 상급 종합병원 1인실까지 보통 서브로 많이들 구성을 하시는데요. 이 합산 시에는 전체적으로 A사가 가장 괜찮아 보이네요. 뭐 1만원, 2만원 정도의 몇만원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니라 괜찮지 않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굳이 몇만원이 적게 들어가는 곳을 선택할 이유도 없잖아요. 제가 가장 괜찮은 회사 1위에서 4위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입원 일당만 본다면 A사나 B사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통 20살 성인 이후에는 입원 일당의 중요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만기를 30세에서 20세로 줄여가지고 보험료를 줄이는 전략을 써도 괜찮은데요. 이 보장별로 만기를 수정할 수 있는 거는 A 회사는 20세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 B, C, D 회사는 만기를 조절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A사로 가입을 했는데 입원 일당은 20세 만기로 낮춰가지고 보험료를 2,000원 정도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A사가 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질병 수술비 관련 담보인데요. 태아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질병인 Q코드가 들어가는 보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장 내용 끝에 Q가 붙어야지만 이 선천 보장이 가능한 건데요.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도 Q코드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A 회사는 최대 한도가 50만원, B 회사는 40, C는 30, D 회사는 10만원이네요. 혀 유착증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는 A 회사와 B 회사가 괜찮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암내 심장 3대 진단비입니다. 걸렸을 때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특약인데요. 일반암 진단비 1억 원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서브로 구성하는 다발성 소아암에 대해서는 한도가 A사랑 B사가 가장 괜찮네요. 이 뇌혈관, 신생아 뇌출혈 관련해서는 뇌혈관 담보의 20%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혈관과 뇌졸중을 각각 중복으로 구성을 해야지 양쪽에서 이 신생아 뇌출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A사는 800만원, B, C, D는 뇌졸중이 최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신생아 뇌출혈도 최대 6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A 회사가 가장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은 심장혈관 관련 보장인데요. 심근경색과 협심증 보장이 되는 허혈성은 A, B, C, D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한데 B회사는 심혈관 보장 구성이 어렵습니다. 이 보험료가 허혈성보다 더 비싸기는 하지만 이 심혈관에서는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모두 다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여력이 되거나 심장 쪽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을 1천만원 정도 구성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번째는 선천 관련 수술비 특약인데 이 태아보험에서 선천질환 보장은 당연히 중요한 담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인데요. 보장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로 비교를 했을 때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100만원당 A사가 516원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저렴하네요. 이 다발성은 어차피 한도가 10만원이고 보험료 차이도 크게 없기 때문에 비교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태아 특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추천하고 구성하는 담보 4가지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당연히 장애 출생 진단비입니다. A 회사가 대부분의 보장에서는 가장 유리하지만 심한 장애가 아닌 일반 장애에서는 단순히 다른 회사처럼 200만원 지급이 아닌 1종에서 3종으로 나눠놨는데요. 제가 청구를 많이 도와드린 심방 심실 중격결손이나 사경과 같은 질병은 아쉽게도 1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30만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물론 2종과 3종의 최대 보장 금액은 크긴 하지만 1종의 금액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천질환에 대해서 니즈가 높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밖에 나머지 보장 내용들과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모든 내용이 다 A사가 유리한 건 아니지만 병력 심사 인수 기준이나 회사 인지도, 부지급률 등 이 전체적인 종합 점수를 냈을 때에는 A사의 밸런스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고 싶은 회사가 만약에 있지 않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A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실제 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모두 A사로 가입을 했는데요. 이 해당 회사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 설계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보장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A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전부 다 모든 회사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후부터 설명해드리는
있는 태아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고요. 이 상해, 사고로 인해 몸에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을 해줍니다. 이 가장 약한 후유증이 3%고 가장 중대한 후유증이 100%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팔, 다리, 귀, 눈, 발가락, 손가락은 물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 걸쳐서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입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나 농구 같은 거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을 받게 되면 여기 4번에 해당이 돼가지고 가입금액 1억 원에 20%를 곱해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장 범위가 정말 넓고 중복, 반복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해 담보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보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납입 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 남아있는 모든 보험료가 다 면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입하고 5년 이후에 암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15년치의 모든 보장의 보험료가 면제가 되고요. 이 가입하고 19년 이후에 걸리게 되면 1년치의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이 암 보험료뿐만 아니라 모든 보장의 보험료가 다 면제되는 아주 좋은 특약이에요. 다음은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한 담보고요. 방금 설명해드린 납입 면제 대상에서는 이 유사함이라는 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납입 기간 이내 위 4가지 유사함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매달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 다음 골절 진단비인데요. 골절 진단비는 치아 파절을 포함한 게 있고 이 치아 파절은 빠져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골절 진단비 말고 다른 글씨가 안 보여야지 치아가 깨지는 것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는 치아가 깨지는 건 보장이 안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서 앞니가 깨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이 치아가 깨지는 것도 포함한 걸로 해주시고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일반 골절뿐만 아니라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거든요. 출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쇄골골절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을 해주세요. 다음은 화상 관련 담보입니다.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 부위에 해당하는 T코드를 받으면 보장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몸통, 손, 발, 기도 및 여러 신체 부위, 이 방사선 관련 L코드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한여름에 미끄럼틀을 타다가 화상을 입거나 이 호기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주방에서도 뜨거운 물이나 가스레인지 같은 거를 이제 만지다가 사고가 발생하곤 하니까요.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 꼭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이고요. 상해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당 5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작은 의원, 종합병원, 상급병원과 같은 병원 규모와는 상관없이 1인실부터 2인실, 다인실까지 모두 다 면책되는 거 없이 보장이 가능한데요. 종합병원 플러스 1인실은 5만 원에 50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20만 원에 보험료가 22원으로 둘 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큰 사고로 인한 1인실 입원비까지도 제가 다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술비 담보인데요. 상해와 질병을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와 질병 종수술비 이렇게 4가지인데요. 먼저 질병과 상해 수술비는 조건 없이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서 수술 시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치만 보장 금액이 상해는 30만 원, 질병은 50만 원으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1호종 수술비까지 추가해가지고 서류를 보완을 하는 건데요. 1호종 수술비는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수술명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류표가 종을 뜻하고요. 이 17번 편도 절제 수술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은 1종이라서 20만 원, 27번 심장 이식처럼 중대한 수술은 5종이니까 1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1,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3,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 또한 1종은 20만 원부터 5종은 1000만 원까지 중대한 수술일수록 더 커지게 되는데요. 6종 수술비는 질병에만 들어가 있는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 질환 전용 수술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담보는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혀 유착증이나 모반, 부위계 등 7가지 선천 질환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세요. 다음 질병 후유 장애는 상해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몸과 정신의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주는데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이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특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장금액 또한 5천만 원의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세요. 다음은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암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위에 보이는 1번부터 17번까지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암 진단비 보장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특약으로 최대 1억 원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다발성 소암 진단비는 일반 암에 다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순위, 백혈병, 림프종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암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요.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암 발병률 1위, 2위, 3위가 모두 보장되기 때문에 서브암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실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에 걸렸을 때 일반암 1억, 다발성 소암 5천만 원 해가지고 총 1억 5천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여암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로 2년마다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2천만 원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는 국가와 실비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고요. 진단비로 일반암 1억,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 납입 면제에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모든 보장의 보험료까지 면제가 되겠죠. 또한 치료 과정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뒤에서 설명해드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에서도 3천만 원 보장이 되고요. 이 수술 시에는 질병 수술비 쪽, 입원 시에는 질병 입원 일당에서 모두 내용이 다 중복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되지 않도록 정말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위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 최대 금액은 일반암의 20%만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작년 4월부로 유사암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 원 별도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 뇌졸중과 뇌혈관인데요. 뇌혈관 질환 담보의 보장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에 신생아 뇌출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최대 2천만 원을 구성했는데요. 태아보험에서는 여기 P10과 P52,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미숙아에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반드시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장 내용을 보면 보시다시피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에서 400만 원, 뇌졸중에서 400만 원 구성해가지고 최대 800만 원까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뇌혈관 1, 2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생아 뇌출혈은 최대 400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뇌혈관 담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분들께 신생아 뇌출혈이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를 꼭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허혈성 심장 담보인데요. 심장 쪽은 보장 범위가 두 번째로 넓은 허혈성 심장으로만 2천만 원 구성해 드렸는데, 이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 2천만 원 기준 516원, 심혈관은 4,204원으로 보험료가 약 8배 정도나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심혈관에서 보장이 되는 부정맥과 심부전의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0.06%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싸게 심혈관으로 하실 필요 없이 이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알다시피 태아보험에서는 입원 일당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부터 보장이 되고,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유 없는 고열, 폐렴, 장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 180일 한도 최대 5만 원, 30일 한도 최대 1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병원 규모와 인실 상관없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입원 일당 특약인데요. 위와 같은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아기가 어릴 때에는 소아병동이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어서 종합병원 1인실 4만 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2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서브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상위와 마찬가지로 병원 규모와 인실 상관없이 입원 시에 하루당 6만 원 보장되고요. 종합병원 플러스 1인실의 입원 시에는 10만 원, 이 상급 종합병원 플러스 1인실의 입원 시에는 30만 원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질병 입원 일당과 골절 진단비는 보장 기간이 30세가 아니라 20세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이 사실 입원이랑 골절은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 많이 발병을 하고 이 성인 이후에는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만기를 30세에서 20세로 줄여가지고 이 보험료를 2,901원이나 줄이는 전략을 선택을 했거든요. 자, 20세 만기가 11,391원이고 30세 만기가 14,292원입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태아보험 30세 만기는 전체 보험료가 3만원대이기 때문에 2,900원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이 금액으로 다른 보장에 조금 더 보험료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장들도 20세로 줄일 수는 있는데 줄여봤자 보험료가 몇 원, 몇십 원 요 정도밖에 줄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30세로 냅두시고 이번 일당이랑 골절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20세 만기보다는 30세 만기가 더 좋으니까 30세 만기로 유지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천 수술비 관련 담보 200만원 구성했는데요. 이 다발성 선천 7가지를 제외한 1번부터 12번까지 이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 이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선천 수술비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특약으로 꼭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 담보처럼 보장 금액이 몇천만원 단위인데 보험료가 10원 단위인 것들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이 보장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0%가 아니잖아요. 이 만약에 발병이 된다면 리스크가 정말 큰 것들이기 때문에 10원 단위 보장들 보험료 다 더해도 몇백 원이니까 저는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고요.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는 보험료가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 보장 내용이 200만원 한도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변호사 비용은 1,50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이 되니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구성해 드렸는데요. 이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돈으로 배상해 줄 때 보장이 됩니다. 예시로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실수로 화재가 나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를 주거나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었을 때 등 정말 사례가 수만 가지가 되겠죠. 누수 관련해서는 보험료가 2,065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신축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줄 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누수는 빼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에서는 누수 문제가 만약에 발생될 것 같다 하면 누수까지 포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설계안에서는 우선 누수는 뺀 걸로 해드렸고요. 산모님이나 예비 아빠분 보험에 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분한테도 가족이니까 보장이 가능해가지고 태아보험에서는 제외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태아 특약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입니다.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주는데 심방 심실 중격결손인 Q21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들 모두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선천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게 수술이 아니라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필수특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표를 보시면 1종은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출생을 했을 때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이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인데요. 이것도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데 이 출산 시에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위와 같은 3가지 형태의 사두 진단을 받게 돼요. 자,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이라는 진단은 선천장애 1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사두는 이게 해당되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50만원 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고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위와 같은 진단 코드에 걸리게 되면 이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보장해주는 게 정말로 많죠. 출생 전후기에 발생할 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 4가지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에 있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22주까지만 구성 가능하니까요. 주수에 맞춰가지고 태아 특약 꼭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태아보험 37,510원짜리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내용의 개정된 버전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태아보험 관련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편하게 주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일에도 항상 밤 12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빨간 날, 휴일, 아무 때나 정말 24시간 연중 무휴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카톡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모님들을 위한 혜택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이러한 혜택들을 한 번에 정리해둔 2026년 임산부 혜택 영상이 정말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영상뿐만 아니라 출력해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임산부 혜택 15가지 내용을 압축한 PDF 파일도 따로 만들었거든요.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 영상 보시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이나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면서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임신 출산 바우처에 대한 내용 등 태아보험 이외에 우리 산모님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영상들과 PDF 파일까지 제가 모두 제작을 다 했거든요. 이러한 영상과 자료들을 만들면서 임산부 혜택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정말로 이 태아보험만큼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산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도 제가 같이 카톡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태아보험을 공부하면서 산모님들께서 받으셔야 할 많은 혜택들까지 모두 챙겨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